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진실과 오류인데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계좌 이동제의 진실과 오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통장 전쟁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계좌 이동제요. 이게 인터넷 같은 걸로 자동이체 서비스 계좌를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은행들은 충성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궁금한 점들 다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의 신동일 부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0일부터 금요일이네요. 이날 계좌 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계좌 이동제란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길 경우에 네. A은행 입출금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자동이체 거래 내용을 그대로 B은행의 계좌에 옮겨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신청은 B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게 주거래 은행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기존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네. 계좌 이동제를 통해서 간편하게 주거래 통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이체 계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거래하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은 이쪽으로 월급도 받고 계좌 이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래 은행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거래 계좌 이동제가 네. 시행되기 전에는 각종 자동이체라든지 말씀하신 공과금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각 은행을 방문해서 또 각 은행 보험료는 보험사, 카드사는 카드사 방문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했는데 네. 지금 이제 계좌 이동제가 시행되면은 이걸 한 곳에서 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경하고 싶은 은행에 가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바꿔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순차적으로 이제 시행은 되지만 예. 단계별로 시행되지만 일단 제도의 큰 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웹사이트 예. 페이인포를 통해서 예. 조회 변경 해지 신청은 9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은행 지점을 통한 이제 계좌 이동제 신청은 이제 일부 은행 시범 실시는 11월부터 예정이고 전 은행 공동 실시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요? 네. 그러면은 페이인포 이 사이트에서도 내년이면은 다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주거래를 하게 되면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 통장에는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니까 은행들로서는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유치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계좌 이동제 관련해서 은행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은행은 웰리치 주거래 통장 같은 게 있고 KB국민은행은 KB국민완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주거래 통장, KEB 하나은행은 행복노하우 주거래 통장 등 네. 각 은행별로 계좌 이동제 유치를 위해서 신상품 출시 등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새로운 통장들이 나올 때 과연 어떤 서비스를 더 줄까를 보게 되고 별게 없으면은 기존의 거래대로 갈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들을 좀 주게 되나요? 네, 뭐 각종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예. 대출금리 인하 등 종전에 이제 거래하던 은행이 조금 섭섭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주거래 은행과 앞으로 이동할 은행의 혜택을 좀 면밀히 따져보시고 유불리를 좀 분석하신 후에 계좌 이동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 거래했고 지금 혜택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계좌 이동제를 또 선택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은행별로 지금도 이제 주거래 고객화하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오래 거래한 고객들 또 자동이체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종 우대 혜택을 드려왔는데 이제 계좌 이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시 이제 거기에 당근으로 뭐 각종 캐시백이라든지 이체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네. 대출금리 할인 이런 조건이 이제 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전에 이제 그 거래하던 은행의 혜택과 자신이 옮길 이제 계좌 이동제를 통해서 보게 될 혜택을 네. 조금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안 들리시나요? 예. 지금은 좀 조용하네요. 네. 네. 계좌 바꾸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예, 근데 계좌 이동을 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게 이제 고객들도 있겠지만은 은행들도 수익이 꽤 되지 않을까요? 추정되는 그렇죠. 플러스 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그 기존 우량 고객, 은행별 입장은 이제 기존 우량 고객을 좀 지키는 입장, 이탈을 네. 최소화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고, 예. 반면에 또 그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금융사들은 이번 계좌 이동제를 통해서 네. 우량 고객을 좀 확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신상품 출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제공하면서 홍보하면서 이제 그 우량 고객을 좀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수료 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들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주거래 그 통장을 바꾼다는 게요. 네. 많이들 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수료 인하나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그 계속 거래를 해온 은행이 상당히 있고요. 네.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그런 수수료 인하 때문에 사실 계좌 이동 제도를 선택하기보다 다른 이제 요인들 네. 그거 외에 이제 더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고 이동하시면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인센티브도 그 각종 수수료 할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뭐 거리가 가깝거나 네. 이런 이제 요인에 의해서 좀 가까운 데로 옮기고 싶어도 사실 과거에 이제 계좌 이동제 시행 전에는 상당히 좀 그 불편한 점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이 계좌 이동제가 실시됨으로써 좀 한 번에 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통장 같은 걸로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이들 받고 계신 주택담보대출도 주거래를 하면서 우대금리를 받아서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계좌 이체 요 은행만 좀 바꾸고 싶다 해서 바꾸려고 하게 되면 혹시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주거래가 바뀌게 되면 예. 기존의 이제 금리 할인이라든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제 이런 조건들이 그 옮겨지는 은행 쪽에서 100% 해준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계좌 이동을 당하는 기존 주거래 은행 쪽에서도 더 이상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나 이런 그 기존 급여 이체라는 건 상당히 장기간 하면서 그 나름대로 금리 할인이나 이제 혜택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지금 30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네.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2, 3개월 좀 시간을 두면서 꼼꼼히 분석을 해보시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주거래 통장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당분간은 계속 되겠죠? 네, 당분간은 계속되고 또 되면서 이제 그 어떤 상품이 출시됐을 때 우리가 장단점 같은 건 좀 일단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네. 고객들이 유불리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두르지 마시고 예. 몇 개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의 이야기는 다 들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더 조언을 주실 게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계좌 이동제가 예. 장점 입장, 단점 입장이 다 있을 텐데 일단은 각자가 이제 처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 30년 좀 단골 고객인데 네. 조금 서비스가 좀
부족함을 느꼈다면 계좌 이동제를 빌미로 계기로 해서 조금 기존 거래 은행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약간 개선 요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조금 어떤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이라면 조금 요번 계좌 이동 제도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도 다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런 비용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또 금융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금융권이나 소비자나 좀 더 고려를 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동이체가 되는 게 보험료, 관리비, 카드값,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9995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퇴직연금도 이동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은행별로 제도적으로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 은행별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10월 말부터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11월부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 금융기관에 좀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의 신동일 부센터장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백종원입니다.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톡톡의 유산균 소리.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유산균이 감칠맛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기대하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디오스 김치톡톡.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생생경제 3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오늘 경제주치의는 노무 이슈와 상담 시간이고요. 비정규직 관련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면세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사재까지 털어가지고 사회공헌, 기부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그 뒷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 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계속해서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되고 있는데 내용 관련해서 더 살펴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노동개혁의 이름 아래에서 나오고 있는 게 비정규직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좋아지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한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요. 계약갱신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예, 이전에는 지금 현행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기단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는 현재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만 했지 그 안에 근로계약 갱신 횟수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내에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그래서 흔히 이걸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뭐 6차례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또 쪼개서 계약을 하니까 네. 좀 기간제 불이익을 받겠죠. 불만이 예.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2년 안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이 횟수보다도요. 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보다 더 늘려서 뭐 4년까지로 하겠다. 이런 안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2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하에 35세 이상은 근로자의 본인 신청을 전제로 최대 2년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지금 고용노동부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4년으로, 연장된 예.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뭐 이직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항상 헷갈리는 것이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숙련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기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뭐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2년 제한 규정이 정규직 전환에 효과가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2년으로 한계를 두니까 자꾸 일자리 이동이 반복되고 그렇죠. 또 뭐 기간제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의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2년 제한 규정도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면 양산하고 있는데 네. 2년을 더 연장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더욱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시적인 일자리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논리가 서로가 좀 대립되고 있어서요. 예. 뭐 기간 제한이 아니라 사유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하에 좀 대립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유를 제한하자는 거는 기간제를 가능하면 덜 쓰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시적이고 계속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보다는 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자는 논리가 아예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유 제한을 하면은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세월호 사건에서도 왜 이 기간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문제가 좀 되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이 아니라 사유 제한을 하자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 좀 이 부분을 좀 일부 수용하는 것 같은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의 사건에서 선장이 기간제여서 그렇죠. 중요 생명을 다루는 업무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라고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은 확실하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와 세월호에서 있듯이 여객선 선장, 기관장 그다음에 철도 기관사나 관제사, 예. 항공기 조종사나 관제사, 그다음에 고속버스 운전직 등이 현재 언급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더 그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는 좀 늘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차별당하는 것도 상당히 심하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예. 기간제 근로자하고 또 정규직 일자리에서 하시는 분하고 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거 시정하자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법령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현행 기단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든가 정기상여금, 명절 때 상여금 등이 이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든가 경영성과금, 복리후생에 관해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란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입장이냐면 네.
지금도 이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명령했는데도 듣지 않는 경우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진 게 아니고요. 네. 추가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차별을 사업주가 하게 되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금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이렇게 그 법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차별한 것에 대해서 그냥 시정하라라고만 경고를 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차별 금액만큼은 이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만약에 3배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 차별 시정을 적극적으로 좀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3배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적극적인 좀 차별 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좀 일정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그렇게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 사회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약속한 시간을 넘기는 경우에 가산수당 이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이게 그전에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일하기로 해놓고 6시간, 7시간 일하는 경우에 그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만 이제 수당을 줬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2014년 9월 18일 이후부터는 5시간 예를 들어 5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6시간 일했다. 그러면 1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1시간 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그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그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들이 특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개선되는 내용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출퇴근길의 산업재해인데요. 현재 그 통근버스가 아니면 출퇴근을 하다가 산재가 당해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업무를 위해서 회사를 가고 업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건데 좀 이것과 관련돼서 좀 인정되지 않아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네. 또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건 인정이 돼 있습니다. 출퇴근.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산재법하고 다른 거니까 공무원 관련 법령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업무와 관련된 출퇴근 업무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자전거 또는 도보, 자차로 이용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감성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 응대를 해야지 되는 경우에 참 스트레스 많은 직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관련해서도 좀 개선되는 내용이 있나요? 예. 그 얼마 전에 백화점 직원들 무릎 꿇고 사진이 좀 문제가 사회적으로 됐는데요. 네. 이런 고객 응대 근로자, 감성 노동 근로자라고 한대요. 이런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걸려도 이런 산재 인정 기준이 좀 없어가지고 좀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객의 폭언이나 이런 욕설로 이런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사업주에게 일정한 좀 책임을 근로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많은 개선 사항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그래도 미흡하다. 조금 더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은 전체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좀 제가 보기에는 사용 기간 제한 연장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그다음에 노동계에 반대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좀 약간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간제 사용 제한을 늘리면 그 비정규직 양산될 수 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기간제로 되더라도 급여가 높으면 누구든지 기간제로 근무해도 불만이 없겠죠. 예.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의 급여 이런 인상과 관련된 최저임금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급여와 함께 복지도 더 혜택이 가는 걸 맞습니다. 포함을 하겠죠? 예,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박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기업 이야기 시간이고요.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슈 중에 이슈가 2라운드 이 시내 면세점을 둘러싼 경쟁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1라운드 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막 회장님들이 사재까지 털어서 사회 기부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그 상생이라는 말을 또 내놓으면서 꼭 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인 이제 소공점하고 월드타운점하고요. 네. 그다음에 SK의 이제 워컬점의 영업권에 대한 입찰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이제 다음 달 한 7일 전후로 이제 결정할 예정인데, 네. 이를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 참여 기업들이 연일 지금 사회공헌과 상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네. 예, 두산과 롯데는 그룹 총수의 사제 출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신세계하고 SK도 이 다양한 상생 및 사회공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발표 시기가 거의 지금 일치해요. 네. 예, 두산과 롯데, 신세계는 모두 26일이었고요. SK는 하루 뒤인 27일이었고 해가지고 뭐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재를 출연을 하거나 사회 공헌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 면세점 때문이다라고는 절대로 그 명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 지금 심사 기준을 보면요. 네. 지금 크게는 7가지인데 한 4가지 정도는 참여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영업 능력,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고요. 네. 근데 3가지는 상생, 동반 성장, 사회 환원 이런 기업의 사회 책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을 안 해도 그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네.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뭐 기업 이익이 사회 환원 정도 이런 이제 그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입찰 참여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결국 이제 이런 그 심사 기준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이제 제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네. 이 박영만 두산그룹 회장이 또 이제 지난번 기자회견 때 직접 이 재단은 이 재단 얘기는 뭐냐면은 두산이 아까 총수 사지 출연 100억 하고 그다음에 네. 그룹이 100억을 해서 모두 이제 200억을 해가지고 동대문 지역 발전을 위한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두산은 향후 5년간 영업이익의 10%도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재단은 동대문 터줏대감인 두산의 성과는 이게 두산이 지금 동대문 쪽에서 지금 대규모 매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또 두산의 모태가 동대문 지역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두산의 이제 정관 의무 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다. 네. 면세점 유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다. 이런 솔직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성영모 신세계 사장은 이 품격 있는 한국 대표 면세점 모델을 제안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고 이익을 사회 환원해 중소기업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면세점을 추가하겠다. 이런 이제 그 평가 항목에 연관이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얼마쯤 되나요? 아까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재 100억 원에 기업 100억 원이고요. 다른 네, 분들도 그다음에 꽤 되죠? 네. 그에 이제 5년간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10%, 영업이익이 초기에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전체 매장의 한 40%를 국내 브랜드로 채우겠다는 얘기도 했고, 롯데도 지금 총수 사재 100억하고 계열사 200억에서 총 300억을 출연해가지고, 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롯데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키로 했고요. 네. 이 규모를 앞으로 한 1000억 정도로 키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롯데는. 그다음에, 롯데는 또 지난 10월 중순에도 면세점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룹 차원에서 발표를 했지만 면세점 차원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2020년까지 1,500억 상당을 청년 창업이나 사회 약자 지원 등 이 사회공헌에 쓰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었어요. 네. 사실 롯데는 지금 소공점하고 월드타워점 이 두 곳이 자기네들 면세점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수송 여부가 아직 지금 4월에 걸렸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그리고 최근에 예. 그 총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재연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초긴장 상태입니다. 신세계도
신규 면세점 특허를 취득을 하면 사회공헌 및 상생 면세점으로 이제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를 위해서 5년간 총 2,7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아주 그런 청사진을 게시했고요. 예. 네. SK 네트워크스도 면세점 영업이익의 10%의 사회환원을 비롯해서 11개의 상생안을 내걸었습니다. 저랑 아마 같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작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작 이런 돈이 있었으면 하지. 상생을 위해서. 예. 사실 이제 일단 뭐 저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안을 내놓는 게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요. 예. 사실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상생, 뭐 동반성장 이런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그 정부가 이 중소기업가의 어떤 또 상생이라든가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할 때마다 재계가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그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고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마다 관련 대기업들 뭐 여기에는 그 롯데 뭐 이런데 그 유통업체에 다 포함되죠. 네.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에서 일제히 반대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면세점 입찰전 참여 기업들이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것도 경쟁적으로 지금 상생 대책들을 내놓으니까 네. 저는 사실은 뭐 반가워요. 그러니까 반갑다는데 지금 중의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예. 이 대기업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아니 세상이 진짜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런 돈이 있으면 진작에들 하시고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견 이제 반가우면서도 예. 이제 생각할 대목은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어디까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면세점 그 허가권을 못 따면은 과연 계속할까 이런 그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 정신을 잇는다면 이 면세점 사업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존에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이런 정신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표들이 일단 면세점의 사업권을 따기 위한 일회성 쇼냐 아니면 진짜 진정성이 있냐 이런 게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같은 경쟁 기업 사이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산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총수의 어떤 사지 출연이나 사회공헌 계획을 선도를 하니까 다른 그룹들이 그냥 뒤따라서 한다는 그런 불만도 사실 나와요. 또 따라했다고 뭐라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금 기업들이 내놓는 약속들을 한번 1년 뒤에 한번 진짜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을 꼭 해보라. 그런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도 두산이 계속 하는지를 봐야겠네요. 뭐 두산 포함해가지고 다 보라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짚어볼 대목은 이 상생 계획을 내놓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 같은 게 그동안 뭐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갑질 논란에 시달려온 게 사실이거든요. 뭐 이게 특정 기업에 관련된 거지만 뭐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뭐 굳이 숨길 필요는 없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27일 날 그 대전에 있는 이번 이제 특허 입찰을 주관하고 있는 관세청을 방문해서 롯데에 대해서 엄격히 그 평가해달라는 그 요구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 롯데가 여러 가지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상생과 거리가 먼 경영을 해왔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결과도 궁금하고 앞으로 그 면세점 못 따더라도 계속 하실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성화를 바치려 무엇 하나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0355님의 한 분이고요. 9857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